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께 공약한 대로 이영작 박사님 긴급 이렇게 진단 찾아뵙고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그 남북 이른바 합의 보도문이라고 나왔습니다. 네. 그 정부 간에 합의를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합의했다는 얘기인지. 네. 그거는 어떻게 됐건 간에 네. 중요한 거는 그 보도문이 나가면서 남북 말하자면 대결 구도가 풀렸다, 네. 해제됐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은 그것이 보도문이냐 합의문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네. 그런데 대한민국이 협상 잘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만하면 잘 됐다는 분도 계시고 네. 얻을 게 더 많았는데 좀 아쉽다는 분도 계십니다. 얻을 게 뭐 더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북한이 원래 우리한테 줄 게 없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번에 협상을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대화를 신청하고 나서 대화를 제의하고 나서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네. 좀 시간을 가지고 끌어가면서 북한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북한에 줄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도 얻어가면서 그 대화와 협상을 했더라면은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북한에서 확실히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네. 그런 것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결국은 북한의 준전시 상태라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준전시 상황을 북한이 오래 지탱할 힘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했어요. 그렇다면은 뭐 내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기 위해서라도 더 시간을 더 끌었더라면은 네. 북한의 그 준전시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기회가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좀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준전시 상황도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네. 북한의 진정한 역량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냐를 정말 한번 볼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럴 수 있는 계기였는데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네. 그런 점에서 너무 성급했다라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엔 사실 우리가 칼자를 쥐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쪽에서 대화를 원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칼자를 쥐고 있었는데, 사실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칼자를 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번에는 확실한 칼자를 쥐고 있었는데 그를 너무 손쉽게 풀어줬다는 점에서 아쉽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칼자를 쥐고 확실하게 북한이 압박을 받았다면은 앞으로 이런 짓을 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런 사실 얻은 것도 많아요.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그렇게 원했는데, 사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이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북한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번에 아무튼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얻은 거고요. 두 번째로 얻은 것이 있다면은 북한의 체제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그 대북 그 확성기 방송에도 흔들릴 정도로 북한의 정권 구도가 취약하다는 네. 것이 이번에 증명됐다. 그것도 우리가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하게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철거한 확성기 시설을 다시 재건했고. 네, 이명박 네. 정부 때 이제 설치만 해놓고 천안함 이후에 설치만 해놓고 방송은 안 했죠. 아니, 최근 이번에 다 네,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네, 아예 방송. 네. 확성기까지 다 올려놨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방송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은 자유를 얻었고.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로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죠. 그런 것들 또 중국이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 편을 들고 있다. 남북 관계에서 네.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득이고요. 북한으로서도 소득이 없는 건 아니죠. 그건 뭔가 하면은 이번에 북핵에 대한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적어도 그러니까, 합의문에는 안 나왔습니다. 합의문이니까 합의문뿐만 아니고 대화 과정에서라도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렇다면은 북한으로서는 남한에서는 우리의 핵 문제를 문제 삼고 있지 않다. 그런 그 오해지만 아무튼 이거는 남한에서도 우리 핵무기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북한으로서는 얻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자기네들이 원할 때는 대한민국을 언제 끌고 다닐 수 있다. 대화하자 그러면 대화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이번에 확인이 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을 언제 끌고 다닐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으로서는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쉽게 생각하셨는데 이른바 선의로 북한을 변화시키자는 햇볕 정책은 그렇다면 완전히 용도 폐기된 걸까요? 그러니까 용도 폐기됐다라기보다는 그런 시도는 그러니까 햇볕 정책의 사실 정체는 북한을 개방시키자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에다가 우리가 선의를 베풀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줌으로써 북한을 개방시키자는 건데 그것이 실패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그 실패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용도 폐기로기보다는 그 햇볕 정책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많은 걸 배우고 앞으로는 대북 관계를 어떻게 북한을 어떤 방식으로 개방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아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때 그런 얘기도 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북한을 개방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북한이 개방되면은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마 개방을 못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럴 공산이 크기 때문에 북한을 어떻게 설득해서 안전하게 개방을 시킬 수 있냐 이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주어진 관건이죠. 우리가 퍼주기해서 개방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은 햇볕 정책 분명해진 거군요. 그거는 분명히 증명이 된 거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 무엇이 있겠느냐 사실 그걸 모색해 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북한 이른바 전승절 참가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 그러니까 가능한 한 참가해서 뭐를 제일 많이 얻어낼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역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앞으로 경제 협조와 그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북핵 문제와 더불어서 북한 개방 문제 이거를 해야 할 텐데 이란에서도 봤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은 북한이 개방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미국이 반대로 하면은 개방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북한 개방의 첫 단계, 첫 단추가 북핵 폐기라는 것은 이번에 확실하게 해야 될 거고. 미국은 지금 육자회담 테이블에서도 이제 빠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분명해요. 북핵 포기 안 하면은 대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이 아주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미국이 또 반대라면 북한이 개방을 하고 싶어도 개방을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사실 한미 관계는 일단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한미 관계는 중국이 어쩔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이번에 인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했다면은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가 미국 가서 발언한 거라든지 최근 국내에서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면 중국으로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 되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또 미국도 그런 걸 알고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적어도 한미 관계가 굉장히 공고하다. 그리고 서로 그 믿음이 확실하다. 이런 믿음의 바탕을 근거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 아니냐. 그럼 중국으로서는 얻을 게 무엇이냐? 중국으로서는 지금 사실 한미, 한일, 한중 관계인데 그거를 한미, 한중, 한일 관계로 만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의 노력의 일환이 이번 그 전승절 참석과 박근혜 대통령 환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다라고 저번에 또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건 대화와 타협으로 되지 않으면은 채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당근만 안 주는 것 같고는 부족하고 네. 이제 채찍을 동원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를 더 망가뜨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가 여기 무기 경쟁, 특히 이제 북핵 무기 무력화 전략을 아주 쓴다면은 북한으로서는 그거를 못 이기겠으면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을 그 붕괴의 대상으로 삼았을 때 북한으로서는 그 개방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북한을 개방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무리 질문입니다. 북한을 가급적 빨리 붕괴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반도를 위해서,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을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붕괴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방하도록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에게 선택을 주는 거죠. 이거 붕괴될래? 그 동독이 붕괴되듯이 붕괴될래? 아니면 핵무기 포기하고 이 북한을 개방할래? 그런 선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택을 주기 위한 무기가 붕괴를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거죠. 붕괴를 목표로 삼았을 때 이 핵무기 포기하고 개방하는 건 중간 단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됐다면 꼭 우리가 북한을 붕괴시키려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렇군요. 아무튼 북한의 핵무기가 전 세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뭐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